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조గిం교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78강 우리가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 빠르게 복습하기 해놔가지고요. 대기 환경에 관한 내용 하면서 미세먼지 기준이라는 걸 위에 제가 띄워놨어요. 거기다가 뭐 감축 대상, 칠대 온실가스 내용도 위에 적어놨는데요. 앞에 우리가 법 쪽에 그리고 제가 계획론 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제가 띄워놔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제가 책 편집할 때는 옆에 빠르게 스캔하기 이래가지고 해놨거든요. 옆에 살짝 옆을 이제 삐껴놨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래놨고요. 어쨌든 법 쪽에 보면 내용들이 좀 있고요. 자, 요 오늘의 내용은요, 실제로 숲과 나무, 식물로서 오염물질 저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간단히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답지나 체크를 하다 보면은요, 조금 이제, 이렇게 적어 놓으면 꼭 이 답만 꼭 적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잠깐 이제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오염물질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뭐가 있어요? 오염물질.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기 환경 이래 놓고 미세먼지 하면서 미세먼지는 물론 오염물질일 수도 있지만 그죠? 여기에 뭐 또 감축 대상 이런 것도 전부 다 어찌 보면 오염 물질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대기 오염의 어떤 문제도 있고요. 토양의 오염 문제도 있고요. 수질의 오염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어쨌든 간에 인체의 해나 그다음에 어떤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다 오염 물질이겠죠. 뭐 조금만 있으면 괜찮은데 과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도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기 어떤 환경 기준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나 그 다음에 물의 문제로 가면 수질에 관한 문제겠죠. 자, 우리가 적용해서는요 하천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질하고의 관계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도 우리가 가로수나 어떤 수목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하고도 관계가 분명히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적용해서 너무 많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상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과 우리가 자연의 관계를 우리가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하고는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너무 상세히까지는 안 해요. 실제로. 그래도 적용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일단은 생명의 피해가 없잖아요. 그죠? 감옥에 갈 일은 별로 없죠. 나무가 죽으니까. 그래서 어떤 곳은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무가 죽기 때문에 우리 대신 사실 성인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과목이죠. 그래서 저는 적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 오염물질 하면서 대기하고의 관계는 일단 지금은요 미세먼지하고의 관계겠죠. 자, 물론 제가 오늘 여기에 대기질, 토양, 수질 하면서 자, 토양하고의 관계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화학적인 그 다음에 토양의 어떤 물리성의 관계라고 본다면 자, 오염물질은요 말 그대로 오염물질 미세먼지는요 대기하고의 관계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협착, 흡수, 차단, 침강이라는 내용은요. 실제 제가 여러분이 맨날 요것만 적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협착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공에서 잎의 기공이 됐든 그 다음에 숲의 기공이 됐든 어느 기공에서 이 물질들을 우리가 오염물질을 협착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이 기공에서 합착이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대기질하고의 관계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잎하고의 관계입니다. 잎이나 어떠한 줄기의 관계겠죠. 그죠? 자, 흡수 같은 경우는요, 뭐하고의 관계인가요? 흡수는요, 뿌리에서도 흡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하고의 관계도 있나요? 어떠한 기공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나쁜 물질을 흡수한다. 우리가 물을 먹을 때는 말 그대로 뿌리에서도 우리가 물을 먹는다니까 뿌리 하니까 이상하다, 그죠? 자, 우리가 물을 먹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뿌리에서도 어떤 흡수를 할 영양분을 흡수할 수도 있고 나무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공에서도 물질을 흡수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흡수의 관계는요 뿌리와 잎하고의 줄기하고의 관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뿌리는 하늘에 떠 있진 않죠, 그죠? 그래서 뿌리는요 토양하고 토양이나 그 다음에 수질하고의 관계예요. 그럼 기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잎이나 줄기의 관계는 토양하고의 관계는 아니죠. 자, 이거는 대기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뿌리로 흡수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오염물질 중에 대기물질이냐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토양이 어떤 오염물질이냐 수질의 어떤 문제냐 따라서 우리가 협착, 섭수, 차단, 침강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그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흡수, 협착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흡수 어떤 수질에 관한 개념이면 흡수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때는 협착하고의 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뿌리에서 우리가 협착의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차단 같은 경우는요. 자, 차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물질을 차단하는 거죠. 그죠? 자, 수질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녹지 않는 물질 아니면 어느 부분하고 관계에서 차단을 써 뿌리에서 아주 깊게 내리는 것은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흐름을 아예 차단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봉해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지. 그러니까 좀 저해시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은 그냥 하나하나로가 아니고 완전히 수배 개념으로서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차단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수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자, 침강이라는 것은요. 물질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가라앉힌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어떻게 가라앉히죠? 무겁게 해서 뭔가를 무겁게 해서 가라앉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기질 중에서도 같이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주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요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왜요? H2O 물하고 그러니까 산소죠. 산소하고 흡수를 해서 H2 어떤 공기 중에 산소하고 뭔가 흡수를 해서 잎으로 가라앉혀 버리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차단을 하고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라앉혀 버리는 거죠. 그냥 저쪽으로 못 나가도록, 그죠? 물질을 무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침강하는 방법은 또 수질에도 사실은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물질 자체의 어떤 부분들을 그 물과 합체해서 더 이상 무겁게 연결되는 부분을 가라앉혀서 더 이상 못 빠져나가도록 해서 전극을 통해서 다르게 빼버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흡착, 흡수, 차단, 침강이란 개념이 꼭 우리가 대기질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 수질의 오염 중에서 정화를 시킬 때 이런 방법을 쓸 때 앞에 예를 들면 수질 정화할 때는 뿌리에 앞에 우리가 뭐죠? 그 정화 식물 하잖아요. 정수식물이죠, 그죠? 정수식물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요, 뿌리에서 뭔가 흡수를 해서 정화를 시키는 개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기공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물론 이제 연꽃 같은 경우는 기공 통기성의 발달에 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수질 정화에 좋다라는 개념도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흡수의 개념 또는 이런 차단의 개념, 그래서 어떤 나무냐, 어떤 꽃이냐, 어떤 풀이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협착, 흡수, 차단, 침강
그리고 오염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사실 씁니다. 자, 그리고 흡착, 흡수, 차단, 침강 안에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차단해가지고 유속 저감이나 습에 의해서 차단한다 라고 적혔네요. 그죠? 이동 면적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아까 있었죠? 차단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침강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실은 습의 개념으로 차단을 시킬 수밖에 없죠. 침강하는데 나무 하나 두 개 놓고 여러분들이 가로수 한 두 개 갖다 집어넣으면서 침강시킨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로수 한다라고 그럴 때, 녹도 한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무 이렇게 심어놓고 이걸 뭐 침강시킨다라는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무엇을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앞에 120회 시험에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게 살림에 우리가 이 공익적 가치, 공익적 가치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대기 정화, 공익적 가치에는 대기 정화가 있었죠. 대기 정화하는 어떤 공익적 가치가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흡착 같은 거라든지 흡수 같은 경우는요, 부분적으로 몇 개 정도 심어도 상관없지만 아까 침강이나 아까 차단 이런 것은요, 정말 숲이나 아니면 군락의 정도로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뭐 진짜 이 군식 정도만 몇 개 쭉 심어 일일 군식 정도 해놓고서는 여러분들이 뭐 차단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적용해서는 쓰시면 개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용어 자체를 정확성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이야기지만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은 기술사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못하시면은요, 밑에 우리가 사람들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을 지도할 때 잘못 지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기술사가 돼야지, 실제로 이런 부분 대충 이렇게 알고 기술사가 되면 밑에 지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지도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잔소리 같지만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은요, 오염물질 우리가 수목이나 그 다음에 산림, 그 다음에 앞에 뭐 있죠? 나무, 이런 식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오염물질을 우리가 저감을 시키는 거는 아까 미세먼지를 했든 대기질을 했든 토양으로 했든 수질이 됐든 저런 방법을 쓸 때는 실제로 이제 또 우리가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수종의 종류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수종의 종류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식재 방법도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침강이나 차단 같은 경우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의 오염이 있어서 어떤 수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식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정도가 나와야만이 오염물질의 어떠한 저감 방법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도시에 자동차가 많이 있는 곳에 우리가 앞에 대기물질은 결국은 대기 환경은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오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또 미세먼지가 생깁니다.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방법은 우리가 흡착이나 차단하는 방법, 침강하는 방법을 하려면 가로수를 할 때 녹도의 개념으로 습을 해준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나무를 해줘야 되냐? 그죠? 어떤 수종을 사용을 할 때는 주로 앞에 뭐가 있었나요? 뭐 플라타너스라든지 침강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그죠? 아주 숲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줬어요. 가로수의 개념이 아니고, 가로수는 6m마다 하나씩 심어야 되니까 침강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단지 기공으로서 흡수하는 방법으로밖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제가 120회 문제 어떻게 하면서 이 저 뭐야 나무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저 뭐야 그 무슨 나무였죠? 그 저 은행나무뿐만이 아니라 앞에 제가 너름나무 관계 이야기도 제가 이산화탄소 흡수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사람한테는 좋은데 남한테는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앞에 제가 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참 대왕 참나무가 있었어요. 요즘 참 아파트나 굉장히 도시에 대왕 참나무를 사실 많이 심거든요. 근데 대왕 참나무는요, 물론 이제 CO2를 저감시키고 앞에 또 여기 뭐가 있었냐면 산림의 공익적 가치로서 정화 기능이 있다라고 사실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왕 참나무 같은 경우는 도시에 침강의 효과는 없는 거죠. 차단의 효과도 없고 흡수의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은 대단히 군식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도시에 적응하기도 힘든 나무예요. 근데 저는 대왕 참나무가 왜 저렇게 많이 심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많이 심는다는 거는 군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그냥 심는다라는 거죠. 한두 개를 갖다 심어 놓는 거. 나는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 저감하는 방법에 우리가 저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물질을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수종과 식재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항상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적재적소죠. 적재적소에 관한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